지난주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같은 노동을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과연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고 우리 노동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오늘은 노동인권 분야를 꾸준히 다뤄온 분이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 이상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예, 저희가 그거 왜 하시던 거 안 하세요? 아, 맞죠. 가불관계를 공정하게 만드는 공정거래조정원입니다. 네, 까먹었네. 오랜만에 나오니까. 한 달 만에 나오셔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벌써 6월달 반 지나가네요. 벌써. 예, 그래서 올해 이제 한 살 더 먹는구나. 조금만 더 버티면 슬픕니다. 슬픕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한 살 버티는 더 게 먹는 한 살 더 드시기를 지금 기다리신다는 얘기십니까? 말을 잘못 나왔네요. 조금만 더 지나면 한 살이 더 먹게 되겠네요. 네. 세상에. 아니 그거에서 좀 초연하신 것 같아요. 이제 좀 해탈하신 것 같은 느낌. 제가요? 네, 나이에서. 아닙니다. 슬픕니다. 웃고 계신데 눈가에 그냥 웃음이 가득하신데.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1년의 시간이 벌써 그러니까 6월 이제 중순 이제 그러니까요. 마감 7월 곧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9월달에 또 이제 국감 때 또 이제 예산 또 이제 질의 같은 거 준비하고 벌써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거 준비하다 시간 가고 끝나고 나면 좀 쉬다가 연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 살 더 먹고. 아직 6월밖에 안 됐습니다. 네. 아직 저희에게는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주말마다 그 전원 생활 하시잖아요. 네네, 저 홍성에서 주말마다 내려가고 주민등록지도 저는 충남 도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충남 같은 경우 이제 시골이어서 농번기가 한참 지금 바쁠 때죠. 지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전부 다가 논 이제 다 씨뿌리고요. 예, 그래서 되게 바빴었거든요. 지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주위 지인들은. 가서 좀 이렇게 예. 들여다 보세요. 그런데 저는 안 하는데 주위 분들이 네.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바쁘고 또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되게 좋은 게 깨구리 소리가 되게 좋아요. 지금 이제 개구리들이 너무 짝짓기 할 때라서 울음소리가 울음소리가 아이고 그냥 귀여운 것들. 예, 열심히 울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그 전원의 정겨움과 토속적인 어떤 그 여유를 좀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조금 다소 무거운 내용입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임금위원회 결정부터 짚어보면요, 결국에는 그 기사 플랫폼 이 종사자들 여러분들의 최저임금 적용은 무산이 됐군요. 예, 무산이 됐고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이제 최저임금이 지금 이제 1,320원인데 네. 이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거냐 정하는 거 이외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정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 특고 노동자에 대해서 또 최저임금 적용하자 요 안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업종별로 서로 나누게 하자. 이제 모든 걸로 하나를 규율하지 말고 최저임금 자체를 예, 세분화하자. 예, 세분화하자. 업종별 부르라고 하는데 업종별로 나누자고 하는 게 사용자 측 주장이어서 세 가지가 이제 논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직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결정 못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특고 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라는 것이 안건에 올라왔는데 결국은 반대가 더 많아서 11대 15로 반대가 더 많아가지고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올해는. 자, 노동계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같은 노동을 하는데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경영계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 이거 끊임없는 그 평행선이군요. 주장이 바뀐 게 하나도 없나요? 계속 똑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참 특고 노동자 특수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되게 좋은 말, 뭐 슈퍼 뭐 이런 뜻인데 어감이 있는데 이 노동자만큼은 그렇지 않고요. 애매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특수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렇게 정규직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뭐 프리랜서도 그렇잖아요. 프리랜서 방송인 그러면은 허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유명인들 빼고 프리랜서 방송인 대부분들은 일이 없어서 일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프리랜서라는 게 되게 좋고 내가 출퇴근도 자유롭게 하고 뭐 시간 자유롭게 쓰고 그렇죠. 쉴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런데 무슨 그거 노동자로 최저임금 받으려고 하냐 이런 논리가 이제 경영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영계만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도 서로 다릅니다. 지금 앵커님도 지금 나중에 프리랜서 만약에 아나운서로 나가시면은 저는 아마 배골겠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프리랜서들은 오히려 이거를 좀 하지 말자, 너무 엄격하지 말자로 주장하고 있고요. 또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예를 들어서 입장이 다르네요. 입장이 달라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경쟁력이 있으면 이제 그 프리랜서를 시장을 키우자고 주장할 거고 경쟁력이 없으면은 정규직을 키우자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랜서라는 게 이게 노사 간의 어떤 갈등뿐만 아니라 각 이해관계가 그렇네요. 전부 다 얽혀 있는 분야입니다. 네. 자, 핵심 쟁점이 이것 말고는 건 없으면 과연 정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거 말고도 지금 쟁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례도 서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네. 쟁점이 달라요. 그래서 해결책이 잘 안 나온 부분이 이건데. 그럼 그 우리 부원장님의 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제 부원장으로서 의견이 될 수 있지만 만약 변호사로서 부원장이시기 이전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 제가 물어봤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봐야 됩니까? 근데 이게 지금 네. 지금 현재 논의하고 저 비슷한데 예. 지금 현재 논의는 이게 노동자냐 아니냐 이거 양당 간에 결단하지 말고 예. 사안별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은 지금 프리랜서라는 게 지금 아나운서님도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될 수도 있지만은 당장에 지금 옆에 이제 창문으로 보이는 작가님 박은진 작가님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야근 작가님 딱 특보 프리랜서시죠. 노동자거든요. 프리랜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모든 거를 다 지휘 감독을 받잖아요. 방송국으로부터. 그런 것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다가 프로그램이 만약 개편되면은 잘리고, 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예. 저와의 차이점 딱 거기에 있어요. 예, 저는 근무 시간 9 to 6가 됐든 8시간 9시간 지켜야 되고 그렇죠. 프리랜서님은 이제 끝나시면 집을 돌아가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회사에서 언제든지 일을 그만해야 되는 리스크도 안고 계신 거죠. 출퇴근이 좀 자유로운 거는 박은지 작가님이 좀 난 건데요. 네. 근데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만약에 출장을 같이 갔다. 근데 출장 과정에서 만약에 사고 났다. 그러면 앵커님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을 받아요. 프리랜서 안 됩니까? 프리랜서 안 됩니다. 지금 박은 작가님은 입 벌리지 마시고. 따로 그 보험 가입을 회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개인적인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은 아.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출장 버스를 타고 차로 갔는데 사고가 나면은 산재 적용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프리랜서 노동자들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산재 적용 받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지금 이제 그 뭐 부분적으로 일부 18개 업종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을 좀 부분적으로 적용하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개별적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지금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으로 노동자냐 사용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자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건별로 지금 판결도 건별로 보고 있고 예를 들자면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어떤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라고 인정하는 판례도 있고요. 네. 어떤 아나운서는 이제 사업자 형태다라고 인정한 판례도 있고 그래서 건별로 지금 접근하는 지금 형태입니다. 예. 최저임금 현행법을 들여다보면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별도 최저임금은 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된 거였습니까?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네. 논의됐던 근거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급제라는 게 건별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건별로 돈을 받는 거니까 요게 이 정도 근거 조항이 있으면은 이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따로 적용하든지 따로 이제 금액을 따로 정하더라도 이번에 해보자라고 논의를 처음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장관님도 바뀌고 해서 근데 결국은 11대 15로 아직 노동자가 아니다 일단은 네. 노동자가 되는 경우에 요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다수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최저임금제가 적용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나게 된 겁니다. 예. 이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로봇이나 AI하고 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인간끼리 싸우는 것 아직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단계죠 지금. 자, 배달 기사나 택배 기사뿐만 아니라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방문 점검원, 대리운전 기사. 맞네요. 이게 이제 방문 점검원들을 여러분들 가스 점검 오시는 분들 이분들도 다 여기 이제 해당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를 이제 점검받거든요. 비대. 비대 같은 비대 경우 점검원도 따로 있어요? 따로 있죠. 그것도 월 렌탈로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정수기 렌탈도 있고요. 그리고, 비대 회사나 정수기 회사에서 고용한 점검원. 매달 이제 아니면 석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렇네요. 점검하시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도 포함되고. 대리운전 기사 그리고 막 교통사고 나가면 이제 보험회사 와가지고 사고 조사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조사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 되는 거고요. 방과후학교 교사. 그래서 갈수록 이 프리랜서 노동자 너무 광범위한데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로 어떻게 최저임금 이렇게
매듭 짓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해도.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로 하기도 하나로 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결론이 잘 안 나는 이게 산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게 프리랜서 노동자들이거든요. 저희 부원장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님 이상훈 변호사님 20년 전 얘기인데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자성 문제와 관련해서 사건을 맡으신 바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그 시절과 비교했을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 조금이라도 뭐 나아진 점이 있습니까? 조금 그 사건 소개시켜드리면 그때 이제 지금도 역시 학습지 교사를 노동자로 봐야 될 거냐라는 게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20년이 지났는데도 20년 안 됐고. 근데 그때가 이제 초반기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문제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구몬이랑 재능교육이라는 학지에 근무하는 그 요즘도 이제 무슨 뭐 빨간 펜 선생님 같은 그렇죠. 그 당시에 유행했었죠. 그런 분들이 이제 피해들이 이제 회원이 만약에 아이디가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계속 깎이는 거 월급에서. 근데 노동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거 깎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계약이라고 해서 사업주라고 해가지고 깎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피해를 호소해가지고 그때 참여연대 이제에서 이제 이 사건을 담당해서 진행했을 때 제가 이제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깎인 그 회원 수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그리고 공정위에 대해 소송을 하고 그때도 고민이 뭐였냐면은 업무 형태로 보면은 이건 직원인데 노동자인데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은 형식적으로는 일단 계약서를 쓰고 사업자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업자라고 전제로 하고 공정위에다가 신고를 하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결국 받아는 냈습니다. 일부는. 근데 문제는 그 받아낸 두세 분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피해 회복이 잘 안 됐고 그것이 아직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20년 전에 제가 했던 사건이 지금 보니까 해결된 게 없어요.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는 오히려 더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870만입니다. 저는 뭐 그 OBS에 그 소속된 이제 직원인데 그 친구들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넌 방송 안 할 때 뭐 하냐? 놀잖아. 그 방송 딱 하면 그냥 끝이잖아. 뭐 이렇게 좀 그 일견 부러운 목소리 안에 살짝 그 디스한 듯한. 근데 사실 이 방송이라는 게 딱 2시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TV 같은 경우는 해도 뭐 원고 준비하고 내용 찾아보고 분장하고 의상 갈아입고 뭐 내레이션하고 뭐 코너 그 자잘한 부속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시간, 뭐 스탠바이 뭐 30분 들어가 있거나. 이와 비슷하게 최근 학습지 교사, 방문 점검원들 이게 이제 실제 수업이나 점검 시간만 노동 시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동해야 되고, 그렇죠. 대기해야 되고, 뭐 온라인 업무를 또 따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건불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딱 일하는 시간만 책정이 되는 거예요. 몇 건을 했냐,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동한 시간 그거만 딱 하고요. 그럼 점검원들이 만약에 뭐 저희 그 자양 4동에 오셨는데 100집을 봐야 되면 100집을 걸어 다닐 때마다 그 거리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노동력을 자신의 몸을 쓰는 건데 그거는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다 빠지고 대리기사 저희 마찬 비슷하잖아요. 대리기사도 건별로 이제 수동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 참 미묘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이라는 게 뭐 그거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준비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이동 시간도 있고 하는 건데 정규직 같은 경우 그거 다 그냥 근로 시간으로 해당이 되는데 이제 특고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건 다 빠지고 건별로만 이제 받는 것이 주된 거죠. 자, 특수고용 노동자들 회사 지시를 받고 평가도 받는다. 근데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 차별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사업자는 다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경영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제 사업자냐 노동자냐 요 구분에 있어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판례도 뭐 다양하다고 하니까 너무 다양한 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프리랜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03년도, 2024년도하고 2023년도에 2개가 났는데 한 분은 노동자라고 인정을 했고요. 한 분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근무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인정된 분 같은 경우에서는 똑같이 정규직이랑 아나운서 똑같이 했다라는 걸로 봐서 이제 노동자라고 봤고 프리랜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국도 출연하는 경험도 있지 않냐 또는 아니면은 대타 뛰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나운서 분들 그런 것도 제외하지 않았냐 그럼 프리랜서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무 형태가 되게 다르고 방송사마다 되게 다른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규율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이 프리랜서 이 직종입니다. 정부는 또 교통사고 조사원은 내년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을 갔을 때 우리 박은진 작가님을 이제 출장 산재를 적용 못 받고 그 앵커님 같은 경우 적용을 받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적어도 산재만큼은 조금 더 폭을 좀 넓혀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동자냐 아니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산재보험법에서는 특유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노동자로 보고 예. 그리고 업종별로 정해놓고 이 업종에 해당되는 분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산재를 적용하는 걸로 일단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18개 업종을 뒀고요. 예, 그 중에 이제 18개 업종에 해당 안 되는 것 중에서 좀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 데가 교통사고 조사원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은 사고가 나면 현장에 가게 되면은 2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사하다 보면은 뒤에 이제 후속 차량들이 또 부딪힐 경우도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 산재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고가 나면 개인적으로 다 해결해야 될 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만큼은 이제 산재 적용을 받아가지고 근로기준법 즉 해고가 자유롭고 이거는 뭐 생각을 안 하더라도 적어도 산재만큼은 일단 혜택을 보게 하자라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일단 포함시키는 걸로. 그래서 현재 18개 같은 경우가 주로 방과 후 학교교사, 뭐 대리운전기사, 캐디 뭐 이렇게 18개 딱 법에 적용이 돼 있는데 요 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더 한 업종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 내년도에 방문 요 교통사고 조사원입니다. 예. 이게 배달이라는 게 이제 해외들도 합니다만 사실 뭐 미국은 땅덩이 너무 넓어서 뭐 피자 정도 배달할까 치킨 배달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그 비비땡이 처음 진출해서 아마 시작한 걸로 그렇죠. 예,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배달 기사 혹은 이제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과 관련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합니까? 아니면은 규정을 딱 지어서 매듭을 지었습니까?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특수성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저희와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고민이 이제 나라별로 그래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유럽이랑 이제 미국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이 대부분 유럽이 이제 대부분 장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그걸 되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요. 규제를 한다는 건 어느 방향으로 규제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하나가 네. 있고요. 소비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가 그래서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기업들 손을 안 들어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플랫폼 기업이 미국 기업인데 네.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기업이 와가지고 전부 다 장악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 이제 이 시민들을 유럽 국가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를 강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노동자 같은 경우는 플랫폼 노동자를 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EU 지침에서도 일단은 노동을 제공해서 돈을 받는다. 그럼 노동자라고 추정을 하자.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거기에 있는 거죠? 저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예. 지금 전체적인 이제 제야의 분위기고요. 음. 그래서 그걸 EU 지침에서는 일단 노동자로 추정을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전속성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 군데 뛰고 있다든지 그때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진짜 있다. 프리랜서하고 사회적으로 통용사 프리랜서 하면은 그때는 그냥 제외를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보자는 게 EU 지침이고 만약 그 예를 들면 뭐 예. 배땡 그 앱에만 종사하시는 분은 노동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그럼 높은 그렇죠. 저희 거죠?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 군데만 운전할 때 뒤에 이제 네. 배땡 이렇게 옷 입고 쿨땡이나 뭐 이런 거 돌아다니시는, 그러니까 한 곳에만 여기 하시면 노동자 인정받을 가능성이 유럽 기준으로는 높다. 높죠. 예, 그렇게 되면 전속성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EU 지침도 그러고 나라별로 법도 개별적으로 만든 게 프랑스 만들고 뭐 스페인 만들고 나라별로 만든 데 되게 많고요. 예. 미국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있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일단 법이 만들었고 나머지 주에서는 조금 소극적이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경향으로 이제 추정 규정을 두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동계라든지 제약계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네. 플랫폼 경제 시대 기존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뭐 사업자 여러 가지 이제 분류로 현실을 다 담아내기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양보를 해야 되는 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경영계가 양보를 해야지만 법도 그래 경영계가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근데 이제 급고 이제 반대하는 쪽이 있으니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꼭 약자는 그것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달기사나 특수 플랫폼 고용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노동계와 이제 사용자 이제 재계와의 그런 문제라고 보기 참 어려운 게 지금 아시다시피 산업 변화 전환기잖아요. AI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환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노동계를 판을 짜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20년보다 지금 이제 플랫폼 노동자 또는 아니면은 특고 노동자 늘어났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일반 회사들도 예. 정규직 사원 잘 안 뽑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송길령 씨 작가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중량 무거운 어떤 문명이 아니라 이제 경량 문화로 바꾼다는 게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경제, 기경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몸을 가볍게 해가지고 사업체가 운영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의 특고 노동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나 이제 앞으로 특고 노동자가 될 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어서 이 노동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전체 판을 깔아야 될지 이거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예. 뭐 딱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보통 방송 그렇게 여쭤보고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쭤볼 수 없는 사안이네. 답이 없죠. 그러니까 예. 박은지 작가님 되게 죄송한데 만약에 똑같이 정규직이랑 똑같은 어떤 그 차별성이 없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네. 취업하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네. 네. 오늘 박은진 작가님 뭐 여러 번 등장하시는데 스튜디오를 네. 한번 부를 거 그랬습니다. 예. 지금 웃고 있어가지고 눈빛 자꾸 마주치니까 자꾸 예를 예. 들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가 뭐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웃지 못할 그런 사안들이고 아마 네. 이 청취하시는 분들도 고민 많으시고 한숨 많으실 텐데 뭐 네.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딱히 결론 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제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퇴직하신 분들이 전부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가 자영업자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누군가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고 모두가 결국에는 맞닥뜨려야 될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자영업자 문제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운전이라든지 몇 가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맞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어떤 불이익 문제에서 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전체적인 다 고민이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제 SNS 친구 중에 그 본업이 있는데 본업 이후에 이제 쿠땡 야간 쿠땡. 그 알바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투자 많이 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뭐 음. 여러 가지 임금 체계는 그 바로바로 그냥 일하면 그 자리에서 돈이 나오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신기하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그 앞으로 그런 식의 노동 형태가 되게 많아지겠죠. 많아질 거예요. 예. 앞으로 더더군다나. 알겠습니다. 오늘 뭐 노동의 권리를 어떻게 다시 한번 재정립할 것인가 좀 어려운 문제를 전해드렸습니다만 또 이제 진척되는 법 내용들이 있으면은 요 주제는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님 2주 뒤에 또 뵙나요? 예, 시간 맞춰봐가지고 시간이 가능하면은 오겠습니다. 아유 달라지셔서 어깨 힘들어 가셨어. 시간 맞추면 오신대. 맨날 오시더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훈 변호사였습니다.